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인공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밑에다 댓글을 다셔서 그걸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주영님께서 인공영양제를 너무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제가 인공영양제를 주로 많이 권한다는 어떤 말씀이시죠. 그 어떤 처방전 약보다야 낫겠지만 사람 인체가 인공영양제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비타민 D는 모든 기능의학 의사 권하는 영양소지만 알약 먹었을 때 혈중 수치는 억지로 올라가겠지만 과연 양질의 뼈 생성, 질 좋은 뼈 생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네요.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이 딱 들으면은 맞는 말 하는 것 같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정리하자면 정말 순진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상주의시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빠져 있거든요.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를 하나 드릴 건데요. 누군가가 나와서 연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박수를 치면서 막 이제 응원을 해줄 수도 있겠죠. 멋있는 말이니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론적으로 좀 이성이 있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how라는 이제 질문을 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천연 비타민이 좋지 않은 걸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거기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요? 라고 한번 이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자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양만큼을 섭취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충분하게 들어간다면 상관이 전혀 없죠. 뭐하러 아티피셜 비타민을 먹습니까?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을 열심히 먹으면 되죠.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해서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저는 박수를 보내지 그 손가락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 개념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함부로 얘기하신다는 그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더 든다면은 우리가 자연광이죠. 햇볕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자연의 자연광을 통해서 내 몸에 쏘이고 또는 그 자연광을 이용한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죠. 그렇다고 해서 아티피셜 라이트, 우리가 인공 조명이라든지 빛 같은 경우를 그러면은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밤이 되면은 빛이 없으니까 그걸 이용하죠. 만약에 그렇게만 따지면 밤에 빛을 다 차단을 하고 어두워지면 잠을 자셔야죠. 다른 활동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지금 그 개념이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는 자연광 안에는 그러면 모든 게 좋은 것만 들어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자외선이 뻥 뚫린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자연광을 오래 쓰이면은 오히려 피부에 피부암을 유발을 합니다. 좋은 자연광인데도 그건 피부암을 유발하는 거는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을 한번 예를 들게요. 비타민의 영양소라는 게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강의를 했을 때, 비타민 강의할 때 하루 권장량의 개념이 틀렸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그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권장량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 몸이 필요한 요구량이 이만큼인데 맨날 요만큼만 넣어주시면서 효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과거 100년 전에 우리가 사과 하나와 또는 쌀 해서 밥을 했을 때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지금 현재를 비교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적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영양소만 따지면, 미네랄하고 비타민의 영양소를 따지면은 과거에는 토양이 깨끗하고 양질이었을 때, 오염되지 않았을 때는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빨리 올라가 가지고 그걸 먹었을 때 정말로 영양 성분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됐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토양이 황폐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영양소가 과거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밥 한 공기에 들어왔던 영양소를 내가 그대로 섭취하려면 지금 밥을 10공기를 먹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생기게 되죠.
이 개념이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에서 섭취할 수 있다, 충분하게, 이런 이상적인 생각만 하시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오염은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과거 허준 시대 때에 풀뿌리나든지 나무 물이나 뭐 여러 가지를 채취를 해서 그걸 갖다 먹는 거 저는 뭐 반대하지 않고 오케이 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오염된 세상에서는 중국에서 먼지만 날라와도 지금 중금속이 날라온다고 난리를 피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약재가 있다면은 전체 소진되는 양의 10%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아무튼 많은 약재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런 약재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중금속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영양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약재를 먹었는데 내 몸에 독이 되는 걸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야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야채가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걸 재배할 때 농약을 많이 쳤다고 칠게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대충 씻어서 먹을 수 있죠. 야채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비타민은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 그것과 함께 농약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몸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만 얘기하시죠. 정말 안타까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티피셜 비타민의 한 예화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상술적으로 이제 꿰는 어떤 게 나오게 되죠. 그게 뭐냐면 고현정이라는 탤런트가 예전에 V푸드라는 광고를 찍었어요. 제가 올릴 텐데 이건 뭐 실제 있었던 얘기고 팩트니까. V푸드를 찍으면서 그때 광고를 할 때 천연 비타민이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징계가 내려왔죠. 왜냐하면 있을 수 없거든요. 자연에서 직접 이제 야채나 과일을 직접 먹어서 들어오는 비타민만 천연 비타민이고요. 그걸 갖다 가공을 해서 어떻게든지 정제든지 뭘 만들잖아요. 이거는 천연 비타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부르냐?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비타민, 이렇게 이제 광고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듯이 실제로 여러분이 드시는 게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비타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인공이니까 나쁘냐, 이런 거는 세상에 어디서 나온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환상에서 사시는 설명인 거죠. 그냥 나쁠 것 같아요. 아티피셜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비타민 D를 예를 들게요. 현대는 비타민 D가 결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특히 위도에 따라 다른데, 햇볕을 피부에 투사를 할 때 얘가 들어가는 잎사각에 따라서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적도지방에서 만드는 비타민과 극지방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양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시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다가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못 만드는데 자연에서 햇볕을 통해서 만드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이론은 좀 멋있는데. 그러려면 적도지방으로 이사를 가셔야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비타민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너무 좋은 영양소 같으니까 막 먹어요. 그러니까 한 개 먹던 분이 5개 먹고, 5개 먹던 분이 10개 먹고, 막 이렇게 한 주먹씩 먹게 되는데, 어느 단계가 넘어가시면은 이제 그렇게 섭취하지 않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꼭 기본적으로 먹는 게 비타민 C, 비타민 D,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비타민 따로 있고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먹는 게 비타민 C, 비타민 D, 유산균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얘는 안 빠지고 먹게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도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는 반드시 잘 챙겨 먹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조금씩 보충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는데, 아무튼 영양소를 갖다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절대적으로 이걸 어떤 분들은 공부만 하면 다 이걸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오신다고 해서 모든 분들한테 모든 비타민을 다 이거는 필요하고 좋은 거니까 드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검사를 했을 때 정말로 지금 당장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우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넣어주세요라고 드리긴 하죠. 처음에 받을 때는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시면 다 필요 없고 아주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빼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섭취를 하죠. 그게 대표적인 게 칼슘 같은 경우에 저는 영양제로 칼슘을 절대 잘 안 권합니다. 충분하게 칼슘을 대사하기 위해서 비타민 D가 필요한 거고요. 이분은 저 밑에 보면은 뭐 뼈 건강을 얘기하면서 비타민 D를 얘기하시는데, 이분
잘못 알고 계시죠? 뼈를 만들 때 칼슘이 뼈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은 비타민 K2가 합니다. D가 아니고요. D는 기본적으로 장관 내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의 메인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몸에서 이뮨 시스템, 면역을 잘 활동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암의 진행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호르몬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게 비타민 D예요. 근데 얘가 부족하고 결핍하니까 당연히 넣어줘야죠. 이거 갖다가 인공으로 만들었으니까 넣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어디서 나온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격해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자연적인 어떤 질문과 함께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지 뭐 환상적인 얘기를 해서 답이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천연 비타민과 인공 비타민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듣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되시면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한정 넣어주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보충됐을 때는 당연히 가능하다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데 그로 인해서도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럴 때는 추가로 넣어주셔야죠. 부족한데도 그냥 냅두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병원 다니는 건 옳지 않잖아요. 모든 분이 인공 비타민이든 자연 비타민이든 뭐든지 간에 본인 몸에 필요한 만큼 섭취하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